벌써 한 달 차가 되어 갑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또 지난 시간에 덧셈과 곱셈에 대해 좀 파고들어서 생각해 보는 것들을 함께 했고, 이번 시간도 거기서 이어지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지난 시간까지 얘기들 혹시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시든 아니면 참석하셨든 좀 어떤 생각들을 해보셨는지 간략하게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학 초보님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려서 조금만 더 크게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너무 소리를 줄였나 봐요. 아, 안 들리셨나요? 예, 네, 지난 시간까지 했던 얘기들 토대로 어떤 생각들을 해보셨는지 나눠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수학초보님께 먼저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왕음수 수업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데 크게 기대는 안 했거든요.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아유, 따라가도 뭐 얼마나 따라가겠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도 어려운 거 늘 가르치시느라 머리 아플 텐데 좀 머리 쉬는 시간은 되겠다 뭐 이 정도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번에 숙제가 지수 법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 제가 직문수를 다시는 안 보려고 그랬는데 두 번이나 듣고도 하나도 몰라가지고 내가 괜히 들었다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은 듣기도 하고 시간을 들여서 들었는데 자괴감만 더 많이 빠지니까 어차피 하나도 모르는 거 항상 머릿속에 이런 게 저한테 딱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숙제를 또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지수 법칙에 대해서 강의를 다시 들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새로 들으니까 뭔가 좀 많이 알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공력이 덧셈 연산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정의역이, 그다음 공력이 곱셈 연산이라는 게 이렇게 왕엄수를 하기 전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혀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막 군의 관점에서 제가 이런 걸 보겠다 그러면 군도 잘 모르겠는데 또 군의 관점은 또 뭐야?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런 것 이렇게 그런 어떤 세계가 어려우니까 아, 참 그 수학이 참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군이라는 것을 조금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황등원과 여건이 있고 이걸 이제 군으로 일반화해서 어떤 대상으로 본다는 이런 뜻들이 그때는 참 어려웠는데 이게 왕엄수를 이제 통해서 덧셈과 곱셈을 그게 참 좀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군의 관점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놀랬고, 그리고 아니, 설마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문수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포가 있었거든요. 수업 시간마다. 좀 잘 따라가는 것 같다가도 질문을 들으면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4강 수업을 듣는데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놀랬어요. 어떻게 내가 질문을 이해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3세번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학교 다닐 때도 x의 제로승은 1이다 이것도 사실은 외워서 그냥 이제 풀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했고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거는 그거야 이래가지고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x의 제로승은 1이야 이랬는데 지수 법칙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수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이번에는 숙제를 통해서 제가 어쨌든 질문을 선생님들이 하시는 질문을
뭐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무슨 질문을 하는지 알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함수를 보존한다는 것 이런 의미들을 표피적이겠지만 조금씩은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직문수 내용이. 그래서 많이 좀 놀랬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조금은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왕엄수 해가면서 이전에 했던 걸 다시 들춰보면 이렇게 조금씩 또 알게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는 한 주일이었습니다.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혹시 왕엄수 내용들을 혹시 다시 상기해 보시면서 하셨던 생각들 어떤 전혀 정답이나 어떤 해야 되는 생각이 어떤 방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본인들 생각들 방식대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순서로 정미영 선생님, 이혜진 선생님 순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지난주에는 사실 수업에 참여를 못했어서 그 녹화한 영상을 이제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저도 좀 놀랬었던 것이 저도 사실은 뭔가를 이렇게 뭐 모형을 계산을 하고 그 결과값을 놓고서 항상 덧셈과 뺄셈 무수히 많이 보고 있었었지만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덧셈과 뺄셈을 통해서 어떤 결과값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 있었었지 이 덧셈과 곱셈의 어떤 차이점 이런 건 전혀 생각도 못했다가 그 지난주 수업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았다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수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 가면서 이 연산이 덧셈에서 뺄셈, 그 다음에 곱셈에서 나눗셈으로 이렇게 연산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개념이 확장이 되어 가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서 그게 좀 저는 좀 많이 새로웠었었고요. 실제로 저도 지수법칙이라는 거를 그 지난주 수업 시간에 말씀해주신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그냥 그걸 그냥 그 개념을 외우고 있었지. 그게 왜 그런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지라는 걸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저한테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혹시나 네,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좋은 얘기만 안 하셔도 네네. 됩니다. 그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혜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수법칙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곱셈으로 지수법칙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곱했더니, 그 지수의 안에서 덧셈이 일어난다는 거를 보고, 그러면 여기서 뺄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좀 접근을 처음에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기를 하면 지수 안에서 뺄셈이 일어나고, 음, 그, 네, 그랬고, 또 지수 법칙 중에 사실 우리가 그 지수 자리에 자연수만 올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음수도 올 수 있고, 뭐 분수의 형태로도 학교 다닐 때 썼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지수 법칙, 그 지수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어디까지 생각이 다다랐냐면, 그러면 우리가 2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면 2의 2승분의 1 이렇게 역수 개념으로 가는데, 그럼 그 마이너스가 역수로 만들어지는데 그 역할은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 어떤 또 법칙이 있을까에 의문을 가져서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결론은 도달하지 못했고요. 그런 관점으로, 네, 좀 다가갔던 것 같아요. 꼭 자연수뿐만 아니라 또 영을 기준으로 양수, 음수가 더 그 상태로 곱해지느냐 아니면 역으로 가느냐
이렇게 가서 이거에 또 어떤 비밀이 있을까 궁금함을 가지면서 왔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이 얘기들을 나누셨는데요. 좀 몇 가지 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어떠셨다고 나누셨지만 하나는 좀 본인의 호기심이 좀 생기시나요? 지금 어떤 얘기들을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나눔을 위한 나눔이 아니라 이거 좀 제법 이제 좀 궁금하게 여겨지는 요소들이 있다.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좀 일단은 만약 그게 아니면 사실은 어떤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수학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나한테 재밌는 방식으로 질문들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재미라고 하는 거 나한테 정말 확 당겨지는 약간 그런 성격이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남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이게 내 관점에서는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자신의 관점을 좀 유심히 들여다 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방식들을 배워나가기 위한 한 가지 좋은 매개체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내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방식으로서 어떤 대상들을 바라보기 위한 그런 연습들을 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혜진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마 두 분도 이미 해주실 수 있는 말씀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한 차례 그래도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지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게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A의 0승의 1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0이라고 하는 거는 덧셈의 기준으로서 정확한 단어로서는 항등원으로 작용을 하고 곱셈에 대해서는 1이라는 게 항등원으로 작용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더해서 0을 더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고 1을 곱해가지고 아무도 바뀐 것이 없으니까 이 지금 항등원과 각각의 연산들 기준으로 덧셈의 경우는 음수가 정해야 되죠. A의 어떤 이제 역원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A를 생각하면 더해서 기준이 되는 항등원이 되는 0이 나오고 곱셈의 경우에는 역수가 나왔죠. 그래서 A랑 A분의 1을 곱하게 되면 기준이 되는 혹은 항등원이 되는 1이 나오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음수와 그리고 역수라고 하는 혹은 뺄셈과 나눗셈에 대응되는 숫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요. 괜찮죠? 그랬을 때 지수법칙에서 방금 이제 예시로 들어준 2의 마이너스 2승의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의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덧셈을 기준으로 음수를 취해준 게, 즉 덧셈을 기준으로 역원을 취해준 게 곱셈을 기준으로 역원을 취한 걸로 정확하게 바뀌는 개념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덧셈을 기준으로 기준이 되는 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울의 어떤 반대편에 해당했던 게 마이너스 A였는데 맞죠? A를 기준으로 덧셈인 0을 기준으로 항등원을 기준으로 딱 그 반대쪽을 본 게 마이너스 A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나왔던 건데 그게 지수법칙을 거치니까 그게 정확하게 곱셈을 기준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딱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괜찮나요? 그래서 A의 0승이 1이 된다는 거는 기준이 정확하게 덧셈에 대한 기준이 곱셈에 대한 기준으로 바뀌었다라는 관찰을 가르쳐 주고요. 말 되나요? 그리고 A의 마이너스 1승이 A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덧셈을 기준으로 역원을 취해주는 게 곱셈을 기준으로 역원을 취해주는 걸로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관찰들입니다. 질문들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갔던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덧셈과 곱셈이 분명히 비록 별개의 연산들인 게 맞아요. 근데 분명히 뭔가 모종의 관계들을 맺고 있고 실제로 저희는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곱셈을 하면 곱셈 그 자체를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이해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수끼리 혹은 차수끼리의 덧셈으로써 혹은 뺄셈으로써 환원이 되는 그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그냥 기면 기고 안 기면 안 기다. 그냥 이 정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어떤 밀접한 관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사실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쓰는 것들이 사실 상당수 있겠구나라는 것들도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지수법칙을 토대로 사실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들은 저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자세히 저희의 생각의 방식들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했던 저희의 어떤 생각의 어떤 결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소위 말해서 굉장히 좀 구조적인 생각들이 숨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눈치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 한 가지 이제 어떤 당위가 내가 사실은 생각하는 각자의 어떤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스타일의 어떤 이면에는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저 사람이랑 대화해보면 그게 안 통하는 느낌들 받을 때도 있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 사람이랑 묘하게 얘기가 잘 통한다는 느낌이 받을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전제들이 서로가 같이 클릭이 되어 있고 아니고의 여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내가 그르고 이거라기보다는 서로가 그 이게 한글 표현으로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영어 표현으로 서로가 같은 페이지에 서 있으면 이게 대화가 좀 잘 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대화를 하고 나서 소위 말해서 고구마 먹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이게 어떤 생각의 방식이 서로가 전혀 그 어떤 전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약간 그거를 좀 더 부숴보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얘기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상 선생님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이상 선생님까지 말씀 듣고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들리시나요? 아, 네, 들립니다. 네네. 조금 더 듣고 말하겠습니다. 아직 아, 파악이 네, 안 돼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얘기들을 해보고자 하냐면요. 제가 어떤 주제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제가 네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질문할 수 있어요. 덧셈 고생 어디까지 얘기할 거야?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 끝까지 얘기할 거거든요. 정말로요. 저희가 인간이 할 줄 아는 거는 이제 단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실 거라 생각하는데 사칙 연산이 정말로 전부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뺄 생각 나눌 셈이 어떤 건지 좀 더 헤아리는 과정을 지난 시간까지 가졌죠. 자, 혹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포함해가지고 오늘 일단 듣고자 하는 약간 상상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그 생뚱맞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그 좀 대담하게 어떤 생뚱맞아지는 생각들을 좀 나누면서 얘기들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면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좀 더 파고 들어갈 만한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필요 조건들을 좀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파고 들어가는 어떤 상상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중에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에서 기본적으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가는 정서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지는 방식의 상상 말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덧셈과 곱셈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어떤 발상들 이면 좋겠어요. 그 애매한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 보통 수학을 할 때 저희가 어떤 보통 수학 책들을 읽을 때 굉장히 싫어했던 정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뭐 수학책을 펼쳐요. 문제집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정의가 있고 무슨 뭐 어떤 공식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이게 어떤 왜 고구마 먹는 느낌이 드냐면 갑자기 이게 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듯한 정서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익숙해지고 하면 뭐 좀 알겠는데 그 전에 처음에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뒤집어서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처음에 만든 사람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럴 리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 개인의 어떤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한 명의 이제 수학자로서 보통 그 수식 하나가 수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데 아무리 짧게 걸려도 1년이 걸려요. 한 딱 수식 한 줄. 그리고 보통은 한 2, 3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그 의미 있는 수식인지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 수식이 맞는지 증명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수식이 의미 있다는 것도 사실 설득력을 가질 만한 어떤 체계들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난관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수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것들이 가장 어렵냐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것들을 봤는데 이미 그게 편하게 하고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미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든지 계속 접하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존의 경험으로부터 커버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그것들을 명제로 정확하게 해보면 반례가 될 만한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랬을 때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게 타당한지 자체도 굉장히 회색지대에서 애매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한 번 알아버리면 그때부터는 편해지죠. 그래서 저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어떤 정서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고자 하는 게 어떤 제가 아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가 아니고 저도 모르거든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도 모른다는 견제를 진심입니다. 그냥 어떤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학을 계속 공부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모든 의미에서. 그리고 그게 재밌으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어떤 이게 계속 알아갈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가 하면서 보고 있는 면들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어떤 애매함들 자체가 내가 아직 이런 것도 모르나 하는 자괴감에 대한 정서라기보다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냐면 그 생각들을 계속 그 숙성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분명히 의미 있는 어떤 발상과 명제에 이를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움이 나한테 소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비단 수학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살아가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원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경험들 중에서 내가 뭔가 의미 있는 배움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은 경험과 배움 사이에는 좀 거리가 있어요. 경험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 의미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헤아리고 그리고 그 주관적인 의미가 나한테 클릭이 되었을 때 그게 나한테 배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람들에 따라서 그 의미는 천차만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덧셈이랑 곱셈을 가지고도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보고 있는 것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에서 나만의 관점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가는 상상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질문의 형태도 괜찮고요. 그냥 생뚱맞은 상상도 괜찮아요. 그런데 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애매한 것들도 괜찮습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뭔가 제가 이제 생각의 결을 알려드린 그런 지식적인 얘기 전혀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시는 방식. 그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뭘 더 알아볼 만한 게 있을까? 혹은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느끼는가? 약간 이거는 정서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느낌에 대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그리고 그 얘기에서 정답을 정해놓고 되지 마시오. 만약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나 다 아는 것 같은데 덧셈 곱셈부터 이제 다 대충 아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정서도 그러니까 느는 드시는 마음 있죠. 일단은 그 마음을 캐치해가지고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약간 그런 정서에 가까운 거예요. 지식 말고. 네. 혹시 이거는 얘기 순서를 정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어떤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그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이번 주에 그 숙제? 어쨌든 그 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이제 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군이라는 게 항상 그게 뭐지 하고 좀 난감하던 차에 어쨌든 그 설명한 거는 이해가 됐거든요. 설명한 거는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그 집합을 제가 1강에서 제일 먼저 집합을 배웠는데 그, 그 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집합에서 덧셈과 곱셈을 써서 군이 된 게 아닌가?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이제 그, 그 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집합하고 군이 어떻게 다르지?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그 안에 덧셈과 곱셈이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고 그 군에서 이제 계속 덧셈과 곱셈을 이렇게 좀 발전시키다가 보면은 이렇게 거기서 또 함수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냥 그런 생각을 뭐 답이 없어도 좋다고 하시니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수는 밑도 끝도 없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덧셈과 곱셈이 결국 그 함수로 가서 우- 우리 수학 초보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이상생님. 아, 예. 아, 예. 저는 덧셈과 곱셈을 볼 때, 좀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두 가지를 그 순서를 바꿔도 성립이 되는지. 뺄셈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원이라는 게 지금 나오는데, 굳이, 어떤, 그러니까 결합법칙이나 교환법칙이 그냥 공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있으신가요?
제가 굉장히 애매하게 그 발언권을 드린 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야. 근데 진짜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느낌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랬을 때 그냥 그것도 괜찮아요. 뭐 좀 애매하다. 괜찮습니다. 지난 수업 마지막에 그 지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사실 생각을 해보기는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수 법칙을 설명을 할 때, 그 덧셈과 곱셈의 그 어떤 조합에 의해서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렇게 덧셈과 곱셈을 동시에 이렇게 오묘한 조합으로서 뭔가 설명이 되어지려면은 지수 법칙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배웠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로그 법칙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덧셈과 곱셈의 이런 어떤 조합이 이루어지려면 뭔가 어떤 규칙의 하에서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덧셈과 곱셈의 연산을 이렇게,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예,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혹시 이해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음, 음, 뭔가 그냥 딱 덧셈과 곱셈이랑 하면은 그냥 혼자 감정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거 바라봤을 때는 그냥 처음에는 쉽, 응? 간단하네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많은 수학 문제들이 복잡한 수학 문제들을 가장 그 쪼개고 쪼갰을 때 기본 단위처럼 좀 간단하게 진짜 표현하는 기초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그 사실 모든 것들이 기초가 제일 중요하고 또 은근 어렵다라는 걸 알다 보니까 또 원어민수 수업을 통해서도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뭔가 쉬운 듯 해 보이지만 굉장히 체계적이고 복잡한 어, 연산이다라는 생각을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됐어요. 네, 좋습니다. 다들 약간 공감하시는 정서들이 이게 일단은 분명히 수학에서 어떤 기초에 해당하겠죠. 지금 저희가 어떤 보는 부분들이요. 근데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는 느껴지고, 자, 그랬을 때 이거 굉장히 명확하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 발자국을 더 그러면 오늘 지금 해주신 얘기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어요. 함수 얘기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로그 얘기도 좀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 제가 좀 방금 들은 얘기들 생각해보고 싶은 정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다 그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덧셈 곱셈 지금 얘기하는 거 그래도 좀 쉽고 할 만한데 실제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좀 그런 정서가 굉장히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조금만 더 가면 그거 내가 어떻게 따라가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저는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나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어떤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지식도 지식인데 그 좀 두려움에 대한 정서가 좀 더 어떤 내가 혹시 이거 이해를 전혀 못하면 어떡하나 어떤 그런 거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대화를 어떻게 가져가고 싶냐면 제가 받은 느낌이 만약에 맞다면 저는 대화를 이거를 토대로 좀 가져가고 싶거든요. 이 두려움을 좀 다루는 정서에 대해서. 괜찮죠? 그리고 이게 왜 두렵냐면 자괴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수학 초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반대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깔려 있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해소하는 질문을 그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한 가지가 나왔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 로그 함수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맞죠? 그러니까 물론 로감수라는 걸 과거에 보시긴 하셨겠지만 뭔가 이상한 함수가 있었죠. 물론 뭐 구글링 해보면 뭐 이것저것 나올 거고 계산하실 줄도 아실 거예요. 하지만
뭔가 좀 그 친하지 않은 그대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그래도 덧셈과 곱셈은 조금 난 친하셨다는. 못합니다. 아, 네, 그것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수학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요. 혹은 산수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한번 상상하면서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말고 더 있나요? 할 수 있는 연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아무리 뛰어난 수학자라고 하더라도 이거 벗어나는 연산은 없지 않나요? 맞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동 스포츠 같은 걸 할 때 뭐 축구가 되었든 농구가 되었든 하키가 되었든 뭐 야구가 되었든 룰은 다 똑같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룰을 바꾸는 그거는 어떤 프로랑 아마추어의 차이에 대한 거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 그건 사실 사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맞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수학이라는 걸 얘기하면 일단 저희가 지금 왜 굳이 덧셈 곱셈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이제 뺄셈과 나눗셈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어디서 파생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덧셈과 곱셈이라고 말하더라도 깔려 있다는 건 저희가 이미 수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렇게 다시 여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수학을 만나더라도 실제로 그 수학에서 등장하는 연산은 덧셈과 곱셈이 전부일 것이다. 다른 게 없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그거가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진짜로 없어요. 실제로 없냐고요? 예. 자, 다시 그럼 되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컴퓨터는 그거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컴퓨터는 덧셈 곱셈만 합니다. 이진법으로 하죠. 그거를.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게 정말로 없다가 일단은 드리고 싶은 정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보겠다는 게 수학의 어떤 특정 단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수학 전체를 관망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거죠. 수학과 철학의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초반부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 그랬을 때 근본적인 차이는 수학은 연산이라는 거를 하죠. 근데 그 연산이라고 하는 건 덧셈과 곱셈이 정말로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뭐 그렇구나 뭐 괜찮은 대답이네라는 정서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파고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정말로 그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싫어하는 이름들의 그 함수들이 있었어요. 아까 왜냐하면 정혜 선생님께서 로그 함수 얘기하셨으니까. 물론 로그 함수가 어떤 갖고 있는 성질이 있죠. 그 성질 무슨 로그의 x 곱하기 y가 덧셈으로 쪼개지고 어떤 사실 지수함수, 역함수 이거 말고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혹은 그리고 현재 여전히 정서적으로 친하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 이름을 좀 불러보면 로그 함수, 그리고 지수함수 조금 친해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대화를 해보면서.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매우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맞죠? 뭔가 들어봤지만 친하지 않은 그대들이 있고요. 그리고 함수들의 이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굳이 이름들이 붙여져 있지 않은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왕왕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여쭙습니다. 그러면 그 함수들은 실제로 물론 각각들의 정의가 있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히 있겠지만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그 함수들은 덧셈과 곱셈으로 규정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라는 정서에서 오늘은 그럼 그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를 좀 해볼게요.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생각을 확장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제 방식대로 안 끌려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어떤 머리의 좋고 나쁨에 대한 정서 그런 느낌보다는 내 느낌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나한테 어떤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사실은 맞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는 더 이상 숫자 대신에 문자를 쓸 거예요. 괜찮나요? 그리고 문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X나 Y 같은 것들을 쓸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X랑 Y에다가 실제로 덧셈과 곱셈을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일단 괜찮으신가요? 추상화를 한번 한 겁니다. 숫자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 숫자를 계속 바꿔가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요. 괜찮죠? 그러면 저희가 X랑 X를 더하면 예를 들어서 2X로 표현을 하죠. 괜찮으시죠? 그리고 X랑 X를 곱해요.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x제곱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거의 의미를 좀 살펴봤던 거죠. 여기에 이 차수 1, 2를 더해가지고 2를 만든다는 개념의 생각을 했고 아까 그 나눗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던 이혜진 선생님 말씀처럼 나누기에 대해서는 빼기로서 생각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x의 0승이 되니까 자기 자신 나왔으니까 이제 1이 되는 게 자명하게 보이고요.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의 3승이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x의 1 더하기 1 더하기 1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연산 순서가 상관이 없죠. 덧셈은 결합 법칙을 만족하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x 곱하기 x 곱하기 x로 생각해도 되는 것이고, 다 자연스럽죠? 맞죠? 그리고 만약에 x의 n승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x를 총 n 1이라는 거를 차수해서 n번 더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 역시 x를 총 n번 곱한 걸 겁니다. 괜찮죠? 이거를 n의 x의 n 거듭 제곱이라고 보통 호칭하지 않고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한다는 게.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를 취해주게 되면 이때는 그냥 역수로 뒤집으면 끝이죠. 이렇게. 이거 다 자연스럽게 느껴지나요? 혹시 요 지금 그냥 풀어 쓴 수식들을 본인이 혼자 다루기 좀 힘들게 느껴지시거나 어떤 좀 까끌까끌하게 느껴지시는 정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떤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다 괜찮으신가요? 이것들 만약에 손으로 만지라고 하면 충분히 그냥 편하게 만질 수 있으시겠나요? 아니, 그 수식은 늘 저렇게 x-n 승은 xn분의 1이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하라고 하면 딱 계산을 하는데 x-n을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거는 좋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다루고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연산을 하라고 할 때 하실 줄 아시겠냐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네, 네, 그거면 오늘 얘기는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해소하고 싶은 약간 정서는 어떤 수학에 대한 약간 두려움에 대한 정서라고 여겨져서, 그랬을 때 일단은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면 좀 괜찮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그 건드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죠. 생각을.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에다가도 다시 뭔가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죠. 아무 문제 없죠? 그럼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 x가 하나는 두 번 곱해져 있고 하나는 x가 하나 있는 거를 그냥 두 개를 더했다는 뜻이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x 앞에다가 3을 곱할 수도 있고 뭐 4를 곱할 수도 있고 1000을 곱할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5를 곱할 수도 있고 뭐 제 마음이죠. 혹은 그 중에서 어떤 숫자 중에 이상한 거 골라가지고 파이 같은 거를 곱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숫자들 제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이런 거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죠. 지금 제가 적어놓은, 물론 사실 얘는 조금 예외이긴 합니다만, 이 적어놓은 모든 것들은 다 덧셈과 곱셈의, 이것도 곱셈의 조합으로 나오는 거죠. 파이랑 x를 곱한 거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나요? 괜찮나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5를 곱해 놓더라도 그냥 자연스럽죠. 맞죠? 자, 그러면 이 생각을 반복해 주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3승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2를 곱하고, 2승이 있다. 그거 앞에다가 제가 4를 곱하고, 1승이 있다. 그거 앞에 제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5를 곱하고, 그리고 어떤 상수 4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수식들을 적었지만 사실 전부 다 뭐 한 겁니까? 숫자들과 문자 x 사이에 덧셈과 곱셈만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조합들이 나오죠. 괜찮나요? 자, 이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이상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경우에는 이 각각을 저희가 그 예전에 10대 때 배웠던 단어로 항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자어가 얼마나 좋은 건지는 이제 사실 그 윗세대 분들과 좀 젊은 분들의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얘가 항이 두 개라고 해서 보통 이거를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항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항이 두 개고 얘는 항이 두 개고 얘는 항이 총 네 개인 각각은 수식들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그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항의 개수는 각 수식에 대해서 몇 개까지 있을 수가 있나요? 무한계. 무한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지금. 정말인가요?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 수 있죠.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 수 있어요라는 정서가 공감이 가세요?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항의 개수가 이렇게 4개가 아니라 5개 만들고 싶어요. 만들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10개 만들고 싶어요. 할 수 있죠. 똑같이 생각해주면 n개로 만들고 싶어요. 항의 개수가 총 n개다. 항이 총 n개가 있게 하고 싶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n은 임의의 수니까 무한대까지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안 돼요. 왜요? 쓰다 되는 거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물어볼게요. 1에다가 2분의 1 더하고 3분의 1 더하고 4분의 1 더하고 5분의 1 더하고 이거 어떻게 지금 더해 나가는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무한대까지 이렇게 더해 나간다고 할게요. 이거 혹시 얼마 되는지 아시겠어요? 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얼마가 되냐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다시 바꿔 생각할 거냐면요.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 이제 배웠던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2의 0승은 1이고 괜찮죠? 2의 1승은 2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2의 2승은 4고 3승은 8이고 4승은 16이고 하실 수 있으시겠죠? 5승은 32고 6승은 64고 올려나가도 보이시죠? 25 어떻게 곱해 나가는 건지 7승은 128이고 8승은 256이고 9승은 510이고 그리고 2의 10승이 1024가 나오잖아요. 이것들은 굉장히 계산해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 이 계산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갑자기 생뚱맞게 이거 왜 갑자기 보여주느냐 하실 수 있을 텐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계산을 보시면 제가 2의 거듭 제곱은 그대로 유지하고 아닌 것들을 형태를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는 2의 거듭 제곱이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얘도 2의 거듭 제곱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를 한번 다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은 뭐예요? 2의 0승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얘는 지금 이 형태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이 형태예요. 괜찮나요?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 형태입니다. 계산 다 따라오는 거 문제 없으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3분의 1을 제가 어떻게 보고 싶냐면요. 3분의 1은 2의 거듭제곱 형태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럴 수가 없어요. 3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뭘로 바꾸고 싶냐면요. 얘로 바꾸고 싶어요. 물론 같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더 얘가 큽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뭐보다 크냐면 얘보다는 큽니다. 왜냐하면 분모를 키워주게 되면 숫자가 커지죠. 이해 가시나요? 숫자가 줄어들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2의 거듭제곱이 아닌 이 숫자는 얘로 바꾸겠습니다. 왜냐고 만약 물으시면 제 맘입니다.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얘네들도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그 숫자들을 다 뭘로 바꾸겠냐면 이 경우에는 다 얘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거보다 작고 얘도 이거보다 작고 얘도 이거보다 작죠. 혹시 제가 지금 뭐 하는지 눈치채셨나요? 그러면 이거 지금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 두 개 더했 4분의 1이 두 개가 있죠. 4분의 1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 나옵니다. 네. 보이시죠? 그 다음에 8분의 1이 몇 개 있어요? 4개 네. 있어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8분의 1 4개 더해주면 2분의 1 다시 나오죠. 8분의 4니까. 혹시 트릭 눈치채셨나요? 만약에 그 다음에 숫자들이 9분의 1부터 뭐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16분의 1까지 가고 또 쭉 더해질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2의 얘를 16을 2의 4승분의 1로 바꿔요. 그리고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을 각각 다 이렇게 바꿔요. 할 수 있죠. 똑같이. 그러면 이게 개수가 9부터 16까지니까 총 몇 개가 있습니까? 1부터 16까지가 16개인데 8까지가 8개니까 빼주면 되잖아요. 개수를 세면. 그러니까 이거의 개수는 총 몇 개예요? 총 8개예요. 이해 갔어요? 1부터 16까지가 총 16개인데 9부터 시작하니까 8개까지를 빼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6 빼기 8이 되니까 총 8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8개를 전부 다 얼마로 바꾼 거예요? 다 16분의 1로 바꾼 거죠. 그러면 8개가 16분의 1이니까 다 더해주면 얼마예요? 16분의 8이에요. 트릭 눈치채셨나요?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해주게 되면 이거는 네. 역시 답이 2분의 1이 또 나오죠.
혹시 이거 반복된다는 거 눈치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17분의 1부터 32분의 1까지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주면 2의 5승이 총 16개가 돼서 또 2분의 1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 패턴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 더해주면 얼마예요? 지금 어떤 일이 생겨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숫자를 더 줄였죠. 맞죠? 숫자를 더 작게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작게 잡아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처음엔 1이었지만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계속 더해지는 거죠.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숫자 지금 우리가 더해 나가는 숫자보다 얘가 더 작죠. 이게 더 작은 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이 몇 개 더해집니까? n-1. 지금 이거 몇 번째까지 더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더해 나갈 때 언제 끝난다고 했죠? 끝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맞나요? 이거 계속 더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아까 이제 얘기해서 항의 개수가 무한대까지 된다는 거를 보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더해보자 라고 했을 때 더하고 나니까 지금 이건 그러니까 더하는 개수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 더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근데 이 방식으로 하면 계속 우리가 이 숫자들의 더미들을 계속 2분의 1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 2분의 1이 몇 개가 등장해요? n-1개. n이 뭡니까? 질문한 겁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n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자, 생각의 패턴 지금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수. 그 자연수는 얼마인가요? 자연수가 무한대인 것 같은데. 무한대 같죠. 왜냐하면 안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야죠. 이거 계속 물론 이 길이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우리가 이 길이에 지금 제한이 없잖아요. 계속 더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2분의 1을 몇 번 더해야 돼요? 무한 번 더해야 돼요. 이게 큰 숫자라고 할 수 있는지는 애매하지만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똑같은 숫자를 무한 번 더하게 되면 이건 결과값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무한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더하는 숫자는 무한대보다 크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무한대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언제나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를 집어넣는 순간 언제나 재밌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 관찰은 항의 개수가 무한대인 경우에는 실제로는 어떤 값을 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유한일 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항의 개수가 유한계면 그냥 그거 진짜 다 더해버리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무한계의 개수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는 못하게 되긴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할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린 건 우리가 지금 덧셈과 곱셈의 조합만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런 다항식, 항이 여러 개인 식을 생각할 때 항을 최대 몇 개까지 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개수 제한 없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조금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항의 개수를 이미 딱 나 몇 개를 생각할래라고 하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 항이 100개짜리 생각할래. 1000개짜리 생각할래. 조개짜리 생각할래. 상관없어요. 근데 뭐에서 문제가 되냐면 거기서 제한을 풀어버리게 되면 즉 그거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지금 이런 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숫자로서는 정의가 되지 못할 수가 있는 문제들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하기를 생각하면 보통 정확하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하지 이거는 2분의 1보다는 작지만 2분의 1.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제가 논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항의 개수가 무한대가 돼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어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더해 나가는 방식으로 총 무한개를 더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게 만약에 무한대까지 더했을 때 잘 정의가 된다라는 거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해 거듭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더 작은 수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숫자가 더 작으니까요. 3분의 1은 이수보다 작고 얘네들은 이수보다 작고 얘네들은 이수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더 작은 수로 바꿔치기 하는 게 가능하죠. 그렇지만 정확하진 않잖아요. 정확하죠. 왜냐하면 각각에 대해서 작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다 작다라는 건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 얘는 이거보다 이, 작고, 얘는 이해가, 이거보다 작고. 예. 그렇게 막 바꿔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등식이니까 되죠.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지금 더해 나가는 수는 이 수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더하기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무리 부등호를 썼어도 그렇게 2분의 1이 더해진다라고 쓰는 건 수학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수학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 수는 1 더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1은 1과 같고요. 2분의 1은 2분의 1과 같고요. 얘는 얘보다는 큽니다. 각각의 세 가지 명제가 있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을 다 더해요. 다 더해버려요.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보다는 커야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가 1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8분의 1까지를 더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이렇게 나열해볼까요? 그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그래서 제가 이거는 1은 1이고 얘는 이거고 얘는 4분의 1보다 크고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8분의 1보다 크고 얘는 8분의 1보다 크고 얘는 8분의 1보다 크고 얘는 8분의 1이다. 각각 다 맞는 명제죠. 그러면 제가 이걸 다 더해요. 그러면 아까 이거 논리가 나오죠. 이렇게 더해주는 것은 무조건 이거보다 커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총 항의 개수가 무한계가 되도록 선택을 하는 순간 만약에 숫자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트리키하진 않죠. 그냥 단순하게 분모를 하나씩 키우면서 계속 가게 만든 규칙을 만든 거니까. 그러면 요것들은 이거보다 크고 얘네들은 이거보다 크고 얘네들은 이거보다 큰데 그 지금 더 작아진 숫자 입장에서 본다면 각각을 2분의 1을 계속 더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맞나요? 이거는 2분의 1이 대응이 되고 이거가 2분의 1이 대응이 되어지고 이거가 2분의 1이 대응이 되어지잖아요. 안 받아들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 네, 알려주십시오. 어떤 부분들이 불편하신지.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만 어쨌든 다 합해서 2분의 1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 합해서 뭐 더 2분의 1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두 개를 합해서 2분의 1이라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이 이렇게 네 두 개를 합쳐서 2분의 1. 개도 예, 또 네 개를 합해서 2분의 1이라고 하신 게 그렇게 이제 무한대를 설명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2분의 1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자꾸 드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부정확하다고 느끼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 더해서 2분의 1인 거 맞잖아요. 2분의 1, 그렇게 하면 맞지만 네. 그렇게 유도해 가는 과정이 좀 너무 음, 뭐라고 하나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치사스럽게 만든 것 같은 생각. 그 굉장히 좋은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로 수학의 논리가 깡패인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 합을 다루기 위해서 뭘 치사하게 트리키하게 만들어냈냐면 그거보다 고의적으로 더 작은 합들을 만들어냈어요. 맞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일부러 만들어냈냐면 각각의 실제로 요 각각들이 2분의 1이 되는 방식으로 일부러 만들어냈어요. 맞죠? 예,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뭐를 보게 하려고 한 거냐면 이 지금 우리가 더하고자 하는 수보다 더 작은 수가 무조건 뭐가 되게끔 무한대가 되게끔.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결론적으로 더 작은 수가 무한대이니 그거보다 더 큰 수가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 논리를 트리키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자 하는 정서는 그러니까 수학은 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하고자 하는 어떤 양수보다도 더 작은 수가 무한대가 되게 함으로써 이 수도 애시당초 무한대가 아니면 말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이 지금 방식. 그래서 지금 항의 개수를 무한계로 확장하는 것들은 적어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결이 나오는 거죠. 자, 어떤 그러니까 불편함을 없애세요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거는 논리가 깡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무한대까지 더한다라는 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결인 걸로 보인다가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고양이 두 마리를 키워요. 근데 이제 한 마리는 이제 작은 고양이 이름이 루모스고 이게 털이 되게 예쁘거든요. 털이 되게 고급 털인데 그 약간 단추는 그 약간 이게 스트릿 캣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털이 실제로 만져보면 약간 빗자루 같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양의 먹을 거를 주는데 단추가 루모스에 비해서 훨씬 크고 원래 이제 와이프가 단추란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새끼들이란 너무 작아서 단추라고 지었대요. 근데 루모스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눈동자가 동그래가지고 그래서 단추라고 지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작았다고 해서 이거 어디가 작냐 이게. 근데 그, 그 단추가 저를 안 좋아하고 그 와이프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늘 와이프 옆에만 착 붙어 있고 제가 이제 들으면 막 난리를 쳐요. 막 그 난리 브루스를 이제 치게 되는데 약간 그런 정서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저희가 지금 어떤 것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 있죠. 사실 그 느낌들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정서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되니까 뭐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뭔가 거기서 내가 분쇄하고 넘어가야 되는 어떤 생각해 봐야 되는 점들이 사실 있는 거를 저희가 보통 불편하게 느끼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제가 오늘은 요 얘기들을 좀 더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지식적으로 더 새로운 얘기를 안 하고 요 불편한 좀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계산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아까 저희가 나누었던 대화들 중에서 그 우리가 지금 어떤 수학에 대한 모종의 어떤 두려움들을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드렸던 질문이 그러면 실제로 다 덧셈과 곱셈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니냐라는 것들은 일단 다 그거는 수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단어들을 좀 더 썼었던 예를 들어 로그 함수, 지수 함수도 사실은 그렇고 삼각 함수 이런 거를 보면 저는 그렇게 다시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덧셈과 곱셈 우리가 아는 걸 가지고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그 각각들의 정의가 있겠지만 그거 말고 이게 실제로는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 줄만 더 적어드릴게요. 이 오늘 봤던 계산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정의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정의가 있지만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인 함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코사인 함수 이거 실제로 어떻게 적히냐면요. 이거 이렇게 적혀요. 이거가 이런 식으로 적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몇 번까지 해줘야 되냐면요. 무한대까지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봤던 거에서 사인 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로 몇 번까지 더 해야 되냐면 진짜로 무한대까지 더 해야 되고 이거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거는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보통 미적분학 책을 공부해 보신 입장에서는 제가 이거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기호 어떻게 적는지도. 그래서 이거가 실제로 이렇게 적힙니다. 이거를 미적분학에서는 테일러 급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적는 형태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싫어하는 사인 코사인이 어떻게 적히냐면요. 이거 실제로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적히거든요. 진짜로. 언제까지? 무한대까지.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그 미적분학에서 책 기호를 가지고 적으면 이렇게 적혀요. 실제로 적힌 형태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때까지 이름들이 익숙하게 들어봤던 함수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어떻게 적히냐면 덧셈과 곱셈으로 다 적힙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엑셀만 쓸 줄 알면 돼. 엑셀에 실제로 들어가는 사인, 코사인 수식들은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대까지 사실 진짜로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필요하냐? 진짜로 필요해요. 우리가 보았던 지수 함수, 지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오일러 이수의 경우는 어떻게 적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얘도 무한히 더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 수식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진짜로 우리가 이때까지 이름을 들어보았던 함수들은 정말로 덧셈과 곱셈으로 적힙니다. 그런데 괴랄한 거는 어떤 거냐면요. 보통 유한번째에서 안 끝나요. 몇 번까지 더해야 되냐면 무한대까지 더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보았던 정서에서 아까 수학 초보님께서 말씀하신 정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한대까지 더하면 어떨 수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만 해도 실제로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더해가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안 되나 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어떤 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데 이거 다 더하면 무한대인데. 근데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함수라고 배워온 것들이 사실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 정의되어지는 거는 당연하지가 않아요. 왜요? 유한합이 아니거든요. 항의 개수가 무한대까지 실제로 가야 됩니다. 유한계를 가지고 표현할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들을 좀 더 나누고 어떤 지식적인 얘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칙연산만 가지고 모든 대상들을 만드는 게 맞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이름들을 수학적인 대상들에다가 이름을 붙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덧셈과 곱셈으로 정말로 만드느냐? 정말로 덧셈과 곱셈으로 만들어져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덧셈 곱셈 우리가 다 아는 대상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실제로 표현되는 것들이 유한계의 항해를 가지고 어떤 컨트롤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들이 신경 쓰는 여러 이유에서 신경 쓰는 함수들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지수함수만 하더라도 무한대까지 더해야지만 지수함수가 나와서 덧셈과 곱셈을 보존해주는 구조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여기서 또 좀 다른 의미의 소금물 먹은 정서가 생기게 돼요. 이게 덧셈과 곱셈으로 표현이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해가 끝났다는 말이랑 거리가 굉장히 멀고 그러니까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 면이 생기네요. 되게 무엇보다도 이 무한대까지 더해 나가는 거는 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대학교에서 미적분학을 배울 때 이 이런 무한합을 보통 무한급수라고 혹은 급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수를 어떻게 다룰지를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덧셈과 곱셈으로써 함수들을 표현하기를 원하는데 유한계까지 더해가지고 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일반적으로 안 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 이면에 있는 정서는 우리가 아는 대상들은 실제로 다 오롯이 덧셈과 곱셈으로 다루어지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오늘 얘기는 어떤 덧셈과 곱셈을 가지고 정말로 모든 것들을 핸들하고자 하는 정서가 여전히 틀린 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았다는 정서랑은 좀 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약간 그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중에서 하고 싶으신 얘기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초보님 표정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는데 혹시 그 정서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은 언제나 참 정확하다.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데 또 설명을 들으면 하나도 안 정확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적당히 좀 끼워 맞췄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들어서 그게 참 불편합니다. 전 100만 번 동의하거든요. 적당히 끼워 맞췄다가 저는 100만 번 맞는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게 트리키한 부분이 뭐냐면 근거에 의해 가지고 결론이 나오는 것만 말만 맞으면 돼요. 근데 사실 그 방식은 저희가 뭐를 담을 수가 있냐면 의도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를 담았다고 해가지고 논리가 맞는 거는 사실은 별개죠. 의도를 가지고 시도를 했을 때 그 논리가 맞을 때 비로소 그 의도에 맞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기는 한 거죠. 그래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냐면 어떤 그 논리 이면에 어떤 의도를 담아서 설명할 때 그 의도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 측면들은 생기지만 그랬을 때 이게 수학이라는 학문이 다른 예를 들어 통계학이나 이런 거랑 구분되어지는 특징은 수학은 정말로 논리가 깡패입니다.
이게 그 약간 제 입장에서는 어떤 정서가 있냐면 어 이게 저는 약간의 그 반골 기질이 있는 것 같거든요.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이미 세상에서 주어져 있는 권리를 권리대로 수능하는 것들에 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는 정서적인 것들을 저는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편애하는 게 수학은 논리만 맞으면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권위자가 이건 이거야라고 말하더라도 논리가 맞으면 그 논리의 권위가 그 권위자의 권위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느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맞아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논리상 깨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옳고 그름이 굉장히 명확하게 두잖아요. 그런데 옳으면 이거를 정당화를 해야 되는 거고 틀리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례를 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도시에 살고 있는데 산타바바라 모든 도시의 사람들은 미국인이야. 라고 하면 이 명제가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인이 아닌 사람 하나만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그 많은 것들이 어떤 정답처럼 여겨지는 명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명제들에 대해서 수학적인 정서는 의도를 가지고 뭘 찾는 거냐면 반례 같은 걸 찾아버리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면 그 어떤 명제 자체가 틀렸다라는 게 명확해진 거니까 더 이상 그 명제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도가 사실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오늘 살펴본 정서에서는 덧셈과 곱셈으로 모든 게 표현이 되어진다는 거는 수학적으로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근데 지금 하신 얘기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어떤 짜증 섞인 어떤 불편함들이 사실은 이게 진짜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진짜 맞는 말이라는 말 의미랑은 좀 결이 많이 다르네라는 걸 느끼시다면 제대로 이해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수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수학은 모든 것들을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한계점을 받아들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문수 1강에서도 어떤 얘기들을 해놨었냐면 인간이 무한대를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무한대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거를 공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옳고 그름은 처음부터 한계점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모든 걸 처음부터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공리의 선택이 문제가 된다라는 게 현대 수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의 방식은 애시당초 한계가 있다. 모든 것들을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틀렸다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걸 정확하게 하고자 했던 수학자들이 발견한 결론이었어요. 어떤 공리 체계를 잘 세워도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는 명제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약간 정서는 실제로 그걸 다루는 입장에서 본다면 덧셈과 곱셈으로써 실제로 다뤄질 수 있는 거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거라는 정서를 갖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네, 혹시 또 얘기들 또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서 어떤 느끼신 점들 혹은 생각해 보신 점들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산타바바라의 모든 사람들은 미국인이다라고 말했을 때 반례를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인이라는 정의는 어디를 정의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을 정의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어,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리를 세웠는데 그 공리 자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음, 조금 예, 좀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공리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공리는 애시당초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대화를 할 때는. 그러니까 내 생각하는 방식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실제로 기질이 다르고 정서가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점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대화를 해보면 당연히 나랑 다른 결론에 똑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룰 수밖에 없는 정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사람이 다른 점을 수학에서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리는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애시당초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단지 그거를 나는 이거를 처음 시작점으로 정할래가 공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상대방이 정한 공리를 내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반대로 성립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약간 가치관에 대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은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아, 쌤, 쌤에 대해서는 공리는 없겠네요. 다시 말씀해 주겠어요?
덧셈과 곱셈의 연산에 대해서는 공리라는 게 그러면 없겠네요.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한 대화의 정체가 뭔지 이제 눈치채셨나요? 실제로 저희 이때까지 덧셈과 곱셈의 공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체적인 관찰들이 성립하는 공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실제로 정의로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느끼기에 합리적이니까. 그래서 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100년 그래서 전에 생각하지 그 않을 수 있습니다. 공리를 기존에 받았던 공리를 그러니까 공리가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없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공리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학문으로 또 나갈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라는 얘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공리계에서 각각의 그 어떤 논리 체계들은 서로 간의 충돌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충돌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으면 공리를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선택, 그게 특정 공리 하에서만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구체적인 예시를 이제 들면 저희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라는 거에 그 이면에 어떤 공리하에서 출발하는 건데 삼각형이 평면 위에 주어져 있다는 공리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때는 맞습니다. 그 말이. 근데 만약에 삼각형이 예를 들어 구면 위에 놓여져 있으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들은 공리,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형들은 어디 위에 어느 공간 위에 올려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평면이라고 할 때는 옳을 수 있었던 명제가 평면이 아니라고 하면 틀릴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명제인데 옳고 그름이 바뀝니다. 하지만 두 세계관은 서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약간 이거를 이게 인간 세계에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독교를 믿어.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어떤 것들을 믿는 사람이 나는 불교를 믿어. 라고 하면 서로 다른 그 결론을 도출했다고 해서 서로가 싸울 당위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서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근데 수학은 정확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삼각형의 내각을 설명할 때 처음부터 공리를 말할 때는 그런 어떤 조건을 미리 다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그 중요한 조건들에 포함되어 있는 공리도 선택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공리의 선택이 바뀌는 순간 명제의 옳고 그름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수학에서 문법이 기본적으로 P이면 Q이다, 가정이면 결론이다 형식을 취하는 이유가 보통 저희가 결론을 가지고 싸울 때가 많아요. 근데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좋은 대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결론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제 하에서 이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하면 사실 그리고 각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사실은 싸울 일은 없는 거죠. 물론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이혜진 선생님 뭐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그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아니시면 뭐 다른 분들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 거는 약간 이런 겁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수학이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덧셈과 곱셈을 가지고 탐험해 나갈 수 있는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수학은 산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덧셈과 곱셈으로 다뤄지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산수라고 수학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수학들이 있느냐?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떤 이제 굉장히 긴 세월에 걸쳐 가지고 받아들여진 합리적인 수학들은 기본적으로 덧셈과 곱셈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세계관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미적분학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오늘 대화들 중에서 어떠셨는지 얘기하실 것들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훈적인 얘기 아니어도 됩니다. 다 이런 느낌적인 얘기들 좋습니다. 그래서 수학 초보님이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편함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오히려 듣고 싶은 정서에 가까운 겁니다. 전 설득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수학에서 바라보는 견지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수학적인 방식이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정미경 선생님이랑 이현 선생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번씩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애매하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수학을 이렇게 되게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건 계산의 어려움도 있고, 좀 계산의 어려움이나 논리의 어려움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생각을, 이렇게 좀 어떻게 생각을 풀어나가야 될지가 좀 막막할 때 좀 어렵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냥 갑자기 두서없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보통 그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 건 물론 훈련의 영역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어떤 경우들이 제가 봤을 때는 빈번한 것 같냐면 그 서로의 전제가 똑같다고 가정하는 가운데 이해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논리들을 실제로 수학적으로 어떤 것들을 본다고 할 때도 이게 되고 해서 뭔가가 딱 막히면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지? 내가 멍청한 건가? 약간 이런 정서들이 보편적으로 수학을 힘들어하는 정서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읽는 법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 그걸 실제로 기술하고 있는 전제와 정서를 공감하지 않는 가운데 내 전제와 정서를 고스란히 그대로 갖고 있는 가운데 읽으려니까 안 읽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읽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이랑 대화할 때도 똑같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하는 정서와 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서와 전제를 공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꾸지 않는 가운데 말만 들으면 수긍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들을 때 어떤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지를 유심히 듣는 겁니다.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제와 정서를 갖고 있는지를 들으면 그 전제 하에서 그게 수긍이 가는 그런 거에 가까운 거죠. 근데 그 말이 내 생각을 바꾸라는 정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한테 수긍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수긍을 하겠다라는 정서, 어떤 설득이 되는 부분들은 설득을 하겠다는 정서인 거죠. 그러려면 일단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학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수학적인 정서를 오늘 공유해 드린 것은 결국은 수학은 덧셈과 곱셈을 가지고 표현하는 세계관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가운데 근데 그 가운데 실제로 어떤 상학함수나 이런 대상들을 살펴보니까 그 덧셈과 곱셈으로 표현이 되어지지만 굉장히 비자명하게 표현이 되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무한합까지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했던 말이. 근데 그러니까 난 지금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구나. 그런 정서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거죠. 덧셈과 곱셈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것들이 이것저것 생긴다는 것도 오히려 보게 된다는 겁니다. 상학함수가 덧셈 곱셈으로 표현이 되어지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중에서 피상적인 한 가지 단면의 어떤 조각에 이르는 어떤 지식인 것이죠. 네, 그래서 전제를 확인해 보는 게 언제나 저는 좋은 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거보다는 그 지금 이게 어떤 전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거가 서로가 같은 페이지에 있으면 그게 보통 수긍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수학들은 그 결들이 다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파수를 맞추시려고 애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수학 초보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맞는 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뻥치는 느낌이네. 이런 느낌. 이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학이 정확하게 그거예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끔 하려다 보니까 그런 좀 약간 치사하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약간 그 정서가 분명히 포함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냥 논리적으로 말을 맞게 맞추려다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그런 정서가 있는 거죠. 네. 혹시 그 더 하실 얘기들 없으시면 오늘은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